세계화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지구 반대편 나라의 일상도 인터넷만 있으면 속속들이 다 알 수 있고 또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 직구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글로벌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한 시대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런 세계화의 균열이 생겼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산업연구원 동양분석실 강두영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박사님, 세계화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나 네. 생각해보면 언제지? 잘 모르겠거든요. 세계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우선 세계화라는 개념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 삶이 국경을 넘어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현상을 이제 세계화라고 부르는데 경제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보다 무역이 더 빨리 계속 증가하는 네. 현상이죠. 네. 세계 GDP 대비 무역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을 보통 세계화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정의할 경우에 세계화는 19세기 후반에 처음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시작된 세계화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건 아니고요. 예. 양차 세계대전하고 그 사이 기간에는 무역이 침체되면서 중단됐다가 예. 2차 대전 끝난 후에 브레튼 우주가 성립하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재개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9세기 후반부터 1차 대전 직전까지의 세계화를 제1차 세계화, 네. 그다음에 2차 대전 종전 후부터 최근까지의 세계화를 제2차 세계화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최근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제2차 세계화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정의에 따른다면 네. 네. 제2차 세계화는 2008, 9년 그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죠. 예. 네. 그때 이후에 종료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그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 금융위기 있었던 지도 한 15년 가까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 현재까지 그 아까 말씀드린 GDP 대비 무역 비율의 상승 추세가 네.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게 한 가지 이제 판단 근거고 또 하나는 이 세계화 진행을 멈추게 한 주된 원인이 크게 보면 이제 선진국의 반세계화 여론하고 예. 그다음에 미중 패권 갈등인데 네. 이 두 가지 모두 별로 진정될 기미가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2차 세계화가 끝난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제2차 세계화를 사실상 설계하고 네. 주도했던 미국이 기존 입장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은 소위 신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것을 한 몇 달 전에 발표했거든요. 네. 이것이 사실 제2차 세계화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2차 세계화가 이제 막을 내렸고 그러면 항상 막을 내리면 또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 환경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2차 세계화가 끝났다고 하는 거는 반세기 이상 지속된 네. 기존의 세계 무역 질서가 막을 내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세계화가 종료되고 그럼 새로운 교육 질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까지 나타난 변화는 그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적인 정책이 확대되면서 세계 교육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무역 증가율이 한 2배 가까이 높았거든요. 네.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그 두 개가 거의 같아졌고요. 말하자면 무역 증가율이 그만큼 낮아진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은 그 IMF 자료에 의할 때 1990년부터 한 2007년까지의 연평균 무역 증가율이 한 7%였는데 최근 10년은 3.1%로 반 이상 낮아진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한 2010년대 이후에 부진한 것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같은 세계 교육 부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좀 전에 각 세계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를 하다 보니까 세계 교역이 둔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자국 보호주의를 펼치고 있고 또 중국과의 갈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역할이 크죠. 네. 그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차 세계를 사실상 주도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반세계화로 사실상 돌아선 것이 제2차 세계화를 끝낸 뭐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정책 선회를 하게 된 배경은 그 미중 패권 갈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네. 있습니다. 네. 미국은 그 제2차 세계화가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주된 통로가 됐고 그런 점에서 세계화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하고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 자국의 첨단 산업 육성을 최우선시하면서 중국의 패권 도전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세계 첨단 산업의 무역이나 투자 그다음에 기술 교류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여기에 대응해서 일정 부분 보복 정책을 펴면서 그렇죠. 네. 또 자기 나라 경제의 그 대외 개방이나 대외 의존을 낮추는 그런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움직임이 다 그 세계 교역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많은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도 직구를 하면은 물건을 받고 하니까 세계화가 그냥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새로운 교육 환경으로 바뀌어 나가는 어떤 과도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수출 주도형 국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나라들과 관계를 맺어서 물건을 많이 팔아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미중 패권 구도가 강화가 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이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상당히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세계 교역 부진이 미치는 충격을 다른 나라보다 더 크게 봤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 세계화 종료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세계화 종료 이후에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형 성장도 사실상 막을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경제 성장을 이끌고 나가는 수출 주도형 성장을 통해서 발전해 왔는데요. 그래서 그 금융위기 이전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그 실질 수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항상요. 예. 네. 그런데 그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그 수출 증가율도 크게 둔화되면서 최근 10년을 보면은 실질 수출 증가율이 오히려 경제 성장률보다 약간 낮습니다. 거기다가 그 코로나 기간에는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서비스에서 재화로 옮겨가면서 네. 수출 특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을 이제 약간 예외적인 기간으로 제외하고 보면은 실제 수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한 1%포인트 가까이 낮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그 현상이 그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양국과의 교역이 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두 국가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중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미국 계속해서 중국을 배제하고 압박하려는 이런 영향이 한국 수출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국 수출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 세계 교역에 사실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 미중 갈등이나 그다음에 거기서 비롯된 그 미중 간의 디커플링은 앞으로 아마 세계 경제에 점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그 미중 디커플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IMF나 WTO 같은 국제기구에서 여러 번의 연구가 행해진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공통적인 것이 미중 디커플링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또 디커플링의 정도가 심할수록 그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도 커진다는 그런 공통적인 결론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를 한번 참고로 보자면은 그 일부 연구에 의하면은 미중 디커플링이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7%포인트 가까이 낮출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 결과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그 미중 양국 모두하고 교육 의존도가 높고 또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미중 디커플링이 일어날 경우 그 양국 간의 교역 중에 하나가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은 소위 세계 그 글로벌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그 위축이 돼 버리기 때문에 중간재 무역이 더욱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중국의 수출 그런 규모를 이제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네. 한국 정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수출을 다변화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게 이 단순히 수출 다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무역의 규모가 어떤 그런 부분이 줄어들면은 아무리 수출 다변화를 해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일단은 그 미중의 전략이 지금 그 미중이 부딪히면서 그 세계 교역을 위축시키는 그런 그 가능성을 낳고 있는데요. 물론 앞으로 이제 세계 교역 환경이 형성이 되는데 네. 그 미중이 G2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만은 G2라고 해서 지금 세계 경제를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G2의 전략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그 대응도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세계 8대 교역국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중국, 양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교역 상대국입니다. 네. 또 특히 그 반도체나 그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위상을 그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가 적절한 전략을 선택을 해서 예. 뜻을 같이 하는 다른 나라들과 연대를 한다면 세계 교역 환경을 우리 이익에 좀 더 맞는 방향으로 그 이끌어가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그 교역의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 경제의 디커플링은 우리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세계 교역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형태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교역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비단 그 우리의 이해관계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공익에도 기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는 세계에서 전쟁의 위협을 낮추고 평화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서 지금 뒤늦게 이제 수출 주도형 성장에 뛰어드는 후발국의 경제 발전이나 빈곤 퇴치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설사 이제 세계 경제 디커플링이 되더라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참 오늘 박사님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네. 진짜 세계 어떤 교역의 과도기,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도 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동양분석실 강지영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